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. 앞서 짚어봤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건까지 이중고인 조국 전 장관입니다. 검찰은 이번 주 추가 조사 후에 신병을 처리할 방침인데요.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침묵을 일관함에도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장혜석 평론가님,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. 검찰 관계자의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연구실 PC나 자택 PC 등 압수수색 확보하지 않았습니까? 그곳에서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문건들을 다수 확보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. 이것은 무엇이냐?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일관되게 여러 입시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.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해왔어요. 하지만 이 압수수색된 증거 품에 있는 문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까? 또는 이러한 문건들을 직접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검찰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이고, 아마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런 진술 내용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서 재판에서 활용되게 됩니다. 그때 이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추후 재판이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다른 건 몰라도 PC 자료에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을 꼭 들어야 되겠다. 김태현 변호사님. 그럼 어쨌든 컴퓨터가 글쎄요, 차명이든 입시비리든 이거의 핵심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컴퓨터에 나온 자료를 묻건 쟁점 묻건 간에 어차피 검찰도 알아요. 불러봐야 또 진술 거부권 행사해서, 아니면 가끔 이제 진술 거부권 계속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.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. 점점점점 찍든지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. 두 개 중에 하나를 쓴다고요. 그런데 거의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소환하겠다는 거,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보고 있는 사건의 쟁점을 다 조서에 남기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런 것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,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, 이걸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가 알매도 불구하고 또 추가 소환 조사하는 거죠. 그래서 컴퓨터 자료든 뭐든 답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검찰 관계자 얘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오늘 조 전 장관은 오늘도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접견했습니다. 과거 영상부터 짧게 보고 올까요? 검찰 조사 잘 받으셨나요?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? 이 검찰 조사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? 정경심 교수님한테 5천만 원 송금하신 이유가 뭔가요? 웅동학원 사기 소송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거 없으십니까? 웅동학원 이사로 계셨잖아요.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문 좀 열어줄래? 이 문이 잘 안 열린다, 집이. 번호가 뭐였지? 이게 박경정? 아까 1층에 있는데. 이게 안 열려가지고. 과거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영상 잠깐 보고 왔고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이제 조만간 세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구치소를 찾았습니다. 그런데 혼자 동행인 없이 갔단 말이죠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마 같은 동행했던 사람이 같은 청와대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법무부에도 근무했었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논란이 됐었죠.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아마 면회를 간 것 같습니다. 근데 조 전 장관 면회에 대해서 왜 그 남편인데 왜 면회 가는 걸 자꾸 문제 삼느냐 이렇게 이제 아마 지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당연히 부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남편이 매일 가도 모자랄 판에 이 면회 가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엄격히 일리로 따지면 그게 맞죠. 그러나 지금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혐의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조 전 장관이 이제 검찰에 2차례 소환 조사를 당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통해서, 물론 본인 답은 안 했지만 질문을 통해서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 정경심 씨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보면 검찰이 항상 이렇게 비슷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보면 면회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 좀 특혜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상혜 평론가님. 네. 그도 그럴 것이 이제
왜냐하면 뭐 접견이야 뭐 하루에 10분씩 허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이 구속 수감 중에도 검찰 조사에 뭐 건강상 이유로 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좀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성실하게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접견은 많았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조국 일가에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고위직을 지낸 만큼 좀 성실하게 조사를 받거나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달라.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. 지금 보면 굉장히 씁쓸한 게 우리가 과거에 그 재벌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픈 모습, 그 다음에 회장님은 접견 중이라는 기사도 되게 많이 났듯이 뭐 접견을 많이 하거나 면회를 많이 하는 모습,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에 대해서는 그 뭐 당당하게 입증할 것이 있으면 입증할 걸 밝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, 이런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와 굉장히 대비되는 것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, 저게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?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오늘 부인 면회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이고요. 오늘 움직임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조국 펀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 그룹에 대해 검찰이 다시 또 한 번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이번에는 증권사입니다.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제 밤샘을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. 그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. 이 장해찬 평론가님, 상상인 그룹이 이제 그 조국 사모펀드, 가족펀드의 자금줄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몇몇이 있는데 과거에 은행이었다면 이제 증권사까지 가고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? 우선 이 상상인은행 같은 경우가 WFM의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코링크 PE에 20억 원의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WFM에도 지난해 7월에 100억 원의 대출을 해줍니다. 조국 전 장관 일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회사 코링크 PE와 WFM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돈을 대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상상인 그룹이 하게 된 것인데요. 그로 인해서 상상인 그룹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느냐.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저축은행 가진 그룹이 증권사 인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여기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나 또는 정부의 고위급의 관여가 있지 않았을까? 그런데 하필 조국 전 민정수석, 전 장관에 관련된 펀드회사의 상상인 그룹이 20억과 100억이라는 대출을 해준 것들.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씩 보이는 그림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120억 원의 대출과 이 상상인 그룹의 증권사 인수 사이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바로 고위층과 이 상상인 그룹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. 이렇게 된다면 이 펀드 사건은 단순히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권사 인수를 허락해 줄 수 있는 막후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또 다른 고위층까지 번질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검찰의 칼날이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으로도 더 갈 수 있는 것이고요. 그 중간다리 앞에서 저희가 앞에 언급했던 유재수 전 부시장도 혹시 금융위 출신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큰 그림까지도 나오지 않을까. 검찰은 이미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반부패 수사부 소속 검사들을 충원하면서 조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자, 가족 비리, 그러니까 가족 비리의 유재수 전 부시장 건, 그리고 이 상상인 그룹 관련도 글쎄 좀 커지는 건데 한번 이건 좀 같이 나중에라도 볼까요?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,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시면 오늘이 월요일인 25일이고 내일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혐의 연락하지 말고 사문서 위조 혐의건만 하는 거죠? 동양대 표창장에 정해진 공판 준비기일이에요. 그러니까 본 재판이 아니고 쟁점 정리하는 두 번째. 예전에 한번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때 아마 향후에 이제 어떤 그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그 부분만 논의하고 있어서 내일이 아마 본격적인 공판 준비기일 쟁점 정리하는 그 날이 될 텐데 아마 내일 어쩌면 재판부 병합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하고 그다음에 어디죠?
최근에 14개 기소됐던 거. 그게 같은 재판부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다른 재판부였는데 동양대 표창장 했던 재판부가 이제 14개 추가 기소됐던 그 재판부로 바뀌었어요. 그럼 또 동일한 재판부에서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사건 2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2개가 전혀 별개의 사건도 아니고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건 내일 정도에 아마 병합 결정을 할 가능성은 높죠. 정경심 교수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. 안 나오죠. 안 나와도 되니까 중판 준비기일이니까. 내일 안 나올 거예요, 아마. 알겠습니다. 내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정경심 교수 측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.